하세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알면 알수록 중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무엇인가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1회계 연도의 예정 준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반드시 의회 의결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는 법령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지방의회 의결이 중요한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의회가 갖고 있는 의결권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방의회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집행함으로써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할 경우 중요한 법적 훈결이 발생하게 됩니다. 헌법이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통제, 그것도 동의 방식이 아닌 의결 방식의 통제를 인정한 점에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의회 의결이 중요한 이유는 예산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받아야만 예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을 회계로 표현한 것으로 예산 편성의 사전 이행 절차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중요한 법적 금결이 발생하고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한 계획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의회의 예산 의결 전 사전 의결을 얻지 않는 이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예산 심의권도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이 폭이 좁으며 그 밖에 지방의회가 관여할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통제 제도일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인력 및 전문 조직의 부족에 대해 지방의회가 보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때문에 의회 통제를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는 관리청과 총괄청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감사원의 감사 등 다양한 내부 통제 정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로 하는 집행부 내에서 이와 같은 복잡한 통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는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적 자원은 정사, 체육관, 공원, 도로, 교량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지 직무로 헌법에 규정된 중요성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공동 책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자산 관리 계획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재산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존재 이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지방의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중요재산의 범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재산만을 의결을 받도록 하고 그 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에 포함시킬 범위와 일치시켰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조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언제 의결받아야 하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와 관리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0조의 2, 제1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계획을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은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 시기와 맞출 것입니다만 예산 의결 전 의결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출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관리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의회에서 관리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이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의미로, 이는 동일 회기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에 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결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일 회기 내에 제출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 인허가 시점 이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전, 사업 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 법령, 그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취득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계획과 별개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기분은 다음 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당연히 매년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하는 시기 전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시분은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정기분 수립 이후 당해 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나 국비, 시도보조금, 기금 등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을 누락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리계획을 미수립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의결해주면 안 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부 체납이나 재산 교환과 같이 예산 편성과 관계없는 관리 계획의 수립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리 계획 수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해당 예산을 의결해주면 안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재산이 법적으로 무엇인지,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 체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유무형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흔히 대지나 건물 등 부동산만을 연상하기 쉽지만 법에서 공유재산은 선박, 항공기, 광업권, 저작권, 유가증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까지도 해당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다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되는데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합니다. 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입니다. 기업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입니다. 보존용 재산은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시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을 구분하는 실익은 행정재산의 경우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 허가를 통한 사용료를 받는 반면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고 대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각, 현물 출자 등 처분의 경우 일반 재산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안입니다. 지방의회 권한행사법에서는 의결, 동의 내지 승인 방식이 있는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서는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법상으로 승인과 같은 것으로 법령에 직접 동의되어 수정이나 변경, 원안과 다른 대안을 결정할 수 없어 동의안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결정하는 데 비해 의결안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처분 대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안건을 구체적으로 심의하여 그 내용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내용의 수정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동의 내지 승인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문제는 취득자산이나 처분재산의 위치, 예산, 규모 등도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은 재산의 취득 처분 대상 일부를 삭제시키거나 제외시키는 것을 통하여 수정안 가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계획 대상과 범위, 취득은 매입, 기부 체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의미하며 처분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합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 대장상 자산의 증가와 감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모든 재산에 대해 의회가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효율적 행정의 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중요 재산을 의결하도록 하고 2022년 이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의결할 중요재산 범위를 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재산과 토의의 기준 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별 재산 가격의 다양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기준 금액을 상향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늘어날 것이고 하향할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확대되어 심도 있는 심의가 저해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대상 기준 가격의 적정 수준에 대해
정책적 판단과 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 금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별 공시 지가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은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의 토지는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하여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일련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 지분 토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 당초 관리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 계획 중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만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위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또는 면적이 종전 관리 계획의 30%를 초과하여 증감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는 예산상 명확히 산출되어 30% 정감의 경우 변경 계획된 지출이 누출될 가능성이 적거나, 사업 목적이나 용도의 변경, 사업의 취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 누락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관리 계획 의결 이후에도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누락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나 매각의 경우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와 면적을 살펴보고, 건물 신축 등의 경우 예산서상의 시설비 비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일건의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서는 동일한 취득 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매수 또는 매각 대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등 자세히 한 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더라도 동일 예산 사업으로 여러 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을 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낮다고 하여 누락하였다면 한 건의 의미를 정확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나요? 위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체크포인트의 사항들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의결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 사항들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 공유재산 총괄부서 예를 들면 자산관리과의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수립 대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공무원이 많지 않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의결 대상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신축축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취득이나 처분 가격에 의하여 판단되면 되지만 공작물 설치나 지적재산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 계획을 종종 이해 부족으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법령 내용을 보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무상기속,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법원 판결, 다른 법령상 관리계획 배제 명시 사항, 공공시설에 대해 의견 청취안으로 의결할 경우, 별도로 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 관리계획의 의결이 굳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위한 입법 지주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결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심사도 중요하지만 관리 계획에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있을까요? 관리 계획 안에는
사업 목적 및 용도, 사업 시간, 사업 기간, 소요 예산, 사업 규모, 기준 가격 명세, 계약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가 적정한지, 사업 기간과의 소요 예산이 적정한지, 사업 규모와 방법이 적정한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하는 의결안과 사업 설명서만으로는 관련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자료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침서, 계획 및 변경 계획서, 투융자 심사 의뢰서 및 결과와 회의록 사본,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공유재산 심의 의뢰서 및 결과와 회의록 사본, 중기 공유 재산 관리 계획, 관련 민원 서류 등을 요구하여 살펴보면 관리계획 안 심사 시 유용할 것입니다. 방침서는 사업 설명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세부 추진 일정이나 사업 목적 등이 명시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기간의 적정성과 목적 용도에 대해 명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이융자 심사는 지방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 주요 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되는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계획성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 또는 조성 사업 및 취득 사항에 대해 예산 편성 전 중앙 또는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과 중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 의뢰서에 담긴 정보가 많습니다. 의뢰서에는 사업 개요와 사업비 산출 내역,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사전 절차, 협의 과정 및 내용, 타당성 조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가 계획 및 경제 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주민의 수건도 및 수혜도, 사업의 파급 효과, 경제적 수입성 및 타당성, 재원 조달 가능 여부 및 채무 상환 능력, 일자리 창출 효과, 사업 추진 준비 상황,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공공시설 운영 계획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융자 심사에서는 사업 성격, 사업 절차 이행 여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주민 수혜도 및 필요성, 사업의 시급성, 사업 타당성, 절차 및 정책적 고려 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이 밖에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는 비용 편익 분석 및 입지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의에서 관련 재산의 매각이나 교환, 취득 재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어 관련 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심의의 절차는 예산 편성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로 관련 사전 절차를 거친 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투유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과 법에 관련된 사전 절차이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안으로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및 대표성을 고려해 볼 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이 예산 의결 전 관련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의결을 얻은 후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될 경우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취득권 심사 때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취득권에 대해 심사할 때는 토융자 심사 시 체크리스트와 같이 1. 재산 취득 규모와 계획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2.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재산 취득은 아닌지 3. 토융자 심사 중기 재정 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4. 재산의 취득 시기는 적정한지 5. 새로 취득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방법은 없는지. 6.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적정한 확보 방안은 있는지. 7.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재산 취득은 아닌지. 8. 감정기관의 감정가보다 고가로 취득할 우려는 없는지.
9. 필요 없는 재산을 보수하여 매입할 여지는 없는지. 10. 소유권 분쟁이나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 재산으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11. 민원의 대상이 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증되지 못한 예산 편성은 해당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어렵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배분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재산 취득에 따라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이를 위해 사전 절차는 적정하게 지켜졌는지 감독하는 역할이 의회의 주요한 기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반 절차들이 준수되고 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재산 교환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단체나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나 다른 단체 등에 처분하는 것을 동시에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재산 취득재산 목록과 처분재산 목록이 같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재산 교환의 경우에는 여러 제약 조건이 있는데 다음의 사항들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이 가능한 재산은 교환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의 어느 한쪽의 가격이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교환으로 인한 차액을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 간의 교환 등과 같이 서로 그 재산의 종류가 같아야 합니다. 즉, 서로 용도가 유사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각 법령에 따라 가격 산정을 하여 교환하여야 합니다. 즉,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적용을 받습니다. 여섯째,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교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재산을 행정자산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여덟째, 제약 조건과 함께 교환의 타당성,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교환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부 체납권 심사 때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기부 체납이란 사유재산을 기부의 방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하는 행위로 민법 제55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기부 체납 재산은 대부분 토지의 기부, 건물 신축이 대부분이고 공유재산의 새로운 편입을 의미하므로 재산의 증가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기준금액 이상의 취득이라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민간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기부 체납권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증여란 아무런 대가 없이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부 체납에 있어 관리 운영권 등 조건이 수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민간 유치 수단으로 기부 체납을 받는 경우 기부 재산을 평가하여 그 가액만큼 무상 사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기부 체납 조건으로 관리권이 주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각권 심사 때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토지 매각권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일반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장래에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세출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처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아닌지, 재산을 처분한 후에 같은 종류의 재산을 다시 취득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의 매각 방법, 수의계약, 제한 경쟁, 지명 경쟁, 공개 경쟁의 선택은 적정한지, 기간 상호 간 또는
회계 간에 관리 전환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재산의 매각 가격 및 매각 대금의 납부 방법, 기간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재산의 매각 방법 등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